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재인이 국민의힘의 총선 도우미로 등판한 게 아닌가, 그런 오해, 그런 착각을 자초할 만한 그런 언행을 했습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의 사이 있지 않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2017년 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때 문재인을 찢었지 않습니까? 찢어 발겼기 때문에 이 문재인과 사이가 좋을 수가 없고, 문재인 지지층과 또 이재명의 지지층 개딸 역시도 그 사이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이 혹시 이재명이 이렇게 득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민의힘을 간접 지원하는 거 아닌가, 이럴 정도로 이번 총선판에 아주 적극적으로 등장해가지고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 마냥, 여러분들 자기가 뭐라도 파란 잠바 입고 돌아다니면 누가 표를 줄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정말로 그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어처구니가 없다, 가관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옛날에 문재인이가 2018년에 평양에 갔지 않습니까? 또 판문점에서 그 이름난 북한의 평양의 옥류관 냉면을 먹었습니다. 그럼 냉면을 먹고 나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북한 옥류관 주방장인가 오수봉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국수를, 이름난 국수를 처먹을 때는 마치 뭔 큰일이나 할 것처럼 요사를 떨더니 국수를 먹고 가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런 모욕을 당했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그런 것처럼 뭐 마치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 마냥 지금 이렇게 파란 잠바 입고 돌아다니긴 하는데, 여러분들 아마 까보면은 이 문재인의 기여도라고 하는 거는 전혀 없을 겁니다. 근데 참 이렇게 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정말 웃긴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문재인은 물론 이런 어떤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있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그냥 전직 대통령일 뿐입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 운동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현재 우리 국민 세금으로 한 달에 2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받아가고 있다. 그 외에 유무형의 각종 혜택 같은 것들을 또 이걸 계량화해 보면,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얼마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 다 우리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 요원들의 경호를 받고, 그 다음에 해당 경찰서 이 경력들, 경비대, 그 경남 양산 평산마을입니까? 이름도 평산마을, 거기 이제 그 경찰들이 경비를 쓸 거 아닙니까? 그 경비 인력들 인건비 다 누가 내는 겁니까? 우리 또 국민 세금으로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저런 거 다 생각하면 문재인은 공인과 같다, 그러면 좀 자중하는 게 어떻느냐, 이런 생각을 할 법도 한데, 역시 문재인은 우리가 지금껏 겪어왔던 전직 대통령과는 다르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직 대통령, 물론 여기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거 붙이는 것도 아깝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자기가 옛날에 이렇게 발탁을 했던 배재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 부산일보 출신인데, 부산일보 있을 때 뭔 기사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왜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문재인이가 이 배재정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70평생이라는 건 문재인이 나이를 가리킨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못하는 정부라고 하는 거는 문재인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폄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글쎄, 윤석열 정부가 이 일을 잘하는지, 윤석열 정부가 이 일을 못하는지, 그거야 개인의 기준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달리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얘기를 문재인이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거는 대국민 모욕이다, 대국민 무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 거의 대다수는 이렇게 못하는 정부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든, 한 번도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정부,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고, 우리 국민들이 이미 심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지금 현재 70평생을 살았다고 하는 저 문재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문재인이 불과 2년 만에 나와가지고 선거운동을 해대가면서 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우리 국민이 선택한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 정말 이런 내로남불의 극치를 달리는 이런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망발이다 라는 표현을 들을 법한 그런 소리를 해대고 있으니 정말로 가관이다,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에 대한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니까 자기도 처음 본 것 같다고 이렇게 약간 아리송하게 얘기한 건 이미 그 전에 한번 자기가 직접 그걸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얘기가 나오면 자기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입을 이렇게 내밀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본 것 같다, 이렇게 자신 없는 말투로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영 후보와 함께 경남 양산 물금읍 벚꽃길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 정부에 대해 정말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도하다,
이번에 꼭 우리 민주당 또 조국혁신당 새로운 미래 등 야당들이 함께 좋은 성적을 거둬서 정말 이 정부가 정신을 차리도록 해줘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뭐 이제 김정숙 씨도 같이 따라 다녔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렇습니다. 이 문재인이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사람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조롱입니다. 비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어떤 정부가 역대 정부를 통틀어서 문재인 정부만큼 심각하고 문재인 정부만큼 이 나라가 흔들릴 수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게 해준 그런 정부가 있습니까? 그런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문재인이 소위 말하는 민주화 이후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당한 5년 만에 우리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당한 그런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래놓고서 지금 와서 문재인이가 대체 우리 국민 앞에서 그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지금 이렇게 저렇게 입을 놀리고 있는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 문재인 때 아이템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때는 정말로 쓸 게 너무나도 많았다. 문재인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그 비판, 반박 욕구를 자극했기 때문에 기사 아이템 걱정을 하지 않았다. 진짜입니다, 이거는. 근데 제가 어떤 정파성 이런 걸 떠나서 문재인 때는 아이템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물론 크고 작은 논란이 있긴 했지만은 아이템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현실입니다. 근데 문재인이 지금 와서 무슨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지 모르겠다 그겁니다. 원래도 이 사람이 그렇게 현실 감각 이런 것들이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없었지만 그 말하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은 일방 상식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는 애초에 잘 느껴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 현직 대통령 그 재임 당시에 뭐 별의별 소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문재인의 건강상에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사람 하는 짓을 보고. 근데 이때는 이제 아이템은 걱정 안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썼던 기사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 문재인이 누구에 대해서 누구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누구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렇게 시시비비 이렇게 따질 만한 최소한의 자격 아니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이 별로 주춤하다. 당초에 기대했던 것보다 국민의힘이 당초 기대한 것보다 의석을 적게 얻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초에는 무슨 과반 의석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은 뭐 개헌 저지선을 지켜야 된다. 이런 상황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문재인이 우리 국민들이 잠시 망각하고 있었던 우리 국민들이 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실망하는 사이에 잠시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야말로 문재인의 소원대로 잊히고 싶다는 그 문재인의 소원대로 정말 잊어버렸던 그 문재인이 스스로 다시 등판해서 우리 국민들의 심판을 촉구하는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을 촉구했는데 사실은 자기 문재인에 대한 재심판을 촉구하는 그런 형국이 됐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문재인이라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그리고 대통령 문재인은 정말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구석이 별로 많지 않다. 정말 찾으려면 뭐 어디 현미경을 갖고 와서 정말 그 미세한 걸 어떻게 찾으면 조금 찾을 수 있을까? 그 정도도 될까 안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만 제가 그때 당시에 썼던 기사 중에 일부만 그것도 제목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문재인 때 이 문재인 5년의 그 실정 문재인 강점기 이때가 떠오를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실망을 했지만 잠깐만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저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안도를 하게 되면서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정부를 다시 보게 되지 않을까 이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문재인이 스스로 자초한 효과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예전에 썼던 기사들 잠깐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2년 4월달 그러니까 이 대선 끝나고 난 직후에 이 문재인 정부와 관련해서 쓴 기사가 뭐가 있냐면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에 떠넘긴 난제 공공부문 개혁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요새 뭐 온라인상 표현으로는 뭐 이렇게 소위 뭘 싸질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문재인이가 떠넘긴 이 공공부문 개혁이라는 거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야 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때는 이런 난관이 있을 것이다. 그것들을 갖다가 분석하고 평가하고 전망한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그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제는 엉망, 나라는 빚더미, 공무원만 늘려놔. 이렇습니다. 그 소제목들.
집권 후 3년 8개월 동안 공무원 10만 명 늘린 문재인. 문 정부가 증원한 공무원에게 줘야 할 급여만 최소 172조 원. 공공기관 인력 11만 5천 명 증가. 여러분들 이거 공무원하고 다른 겁니다. 공공기관, 뭐 공기업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 인력 11만 5천 명 증가. 인건비는 9조 원 늘어. 증원 많이 하면 좋은 점수 주는 기이한 문재인 정부의 평가 방식.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금 많이 들여서 이 공적 자금 많이 들여서 일자리 늘리지 않습니까? 그 일자리가 결국에 뭡니까? 어떤 공정한 채용 방식에 의해서 들어온 것도 아닌 것 같고 그게 불분명한데 어쨌든 이 증원만 많이 하면은 점수를 많이 줘서 그 해당 기관의 직원들이 성과급을 더 많이 받는다. 여러분들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은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라서 성과급을 받을 만한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기 증원 많이 했으니까 점수 잘 받고 그래서 성과급을 더 많이 받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어떤 공산당에서나 통하는 이런 제도들을 갖다가 운영을 했다 그겁니다. 또 지방 공공기관도 인력 59% 늘고 인건비 76% 증가. 여러분들 5.9%, 7.6%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도 아마 정말 많이 늘렸다 이렇게 비판받을 만한 한데 그 수치만 보면 그게 아니라 59%, 76% 이렇습니다. 공공부문 개혁하면 매년 20조 원 절감 가능. 윤석열의 작은 정부에 벌써 반발 움직임 보이는 공무원 노조. 그러니까 문재인 5년 동안에 이런 공공부문 개혁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손 놓고 오히려 그 공공부문을 우리 국내 어깨에 더 떠넘기는 진 누르는 그런 짓을 하고 퇴임했습니다. 문재인이. 그리고 제가 2022년 8월 7월 달에 쓴 기사가 있습니다. 문재인 5년의 각종 내로남불. 요거에 대해서 썼는데 이거 제가 쓰다가 거의 막 눈이 빠질 뻔했는데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아서. 그래서 심지어 그 아주 책을 다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중만 전북대 명예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도 사례가 너무 많아서 정리를 포기했다고 하는 그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을 제가 아주 일부만 제가 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라 그랬냐. 소제목만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맥락이 끊긴 채로 소제목만 말씀드려서 뭔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신데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제목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5년의 각종 내로남불 1. 국정원과 접점 공모 정황 없는 박근혜한테는 결단 촉구. 문재인은 최측근의 여론조작 유죄에도 사과 않고 침묵. 여론조작 누굽니까? 바로 김경수입니다. 김경수가 유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과 한마디 안 합니다. 침묵합니다. 이걸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근데 국정원 그 뭐 특활비 이런 것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무슨 접점이 있다는 게 솔직히 밝혀졌습니까? 그런데도 박근혜한테 결단하라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 문재인입니다. 그 소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문재인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냐면 표리부동, 아전인수, 적반하장, 자가당착의 종합판이 바로 문재인 5년의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5대 인사기준 공약했지만 시작부터 삐그덕 무한주기식 청문회라 강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는 옛날 적폐 박근혜 정부하고 달리 우리는 5대 인사 기준 이런 거 하겠습니다 하고 공약했는데 이낙연부터 벌써 거기에서 해당 사항이 없었지 않습니까? 줄줄이 모든 사람이 거의 다 그러니까 5대 인사 기준은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그래놓고는 갑자기 여기다 국회에서 무한주기식 청문회를 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강변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문재인입니다. 이렇게 무도한 정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장관 임명 강행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을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할 때 독선 운운했던 당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 문재인당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이런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문재인의 적폐몰이 2017년 집권 이후에 적폐몰이를 했지 않습니까? 적폐천산 TF를 각 부처에다 설치했지 않습니까? 임종석이가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각 부처에다가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TF 설치하라고. 그거는 개혁입니까? 여러분들 그건 촛불혁명에 완수하는 겁니까? 근데 윤석열의 법치 강조는 정치 보복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게 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문재인이가 뭐라 그랬냐면 국채 비율을 40% 이하로 해야 된다. 그 40% 넘어가면 그 나라 건전성, 재정 건전성 위험하다 했는데 문재인 집권 5년 동안에 국가 부채 비율은 박근혜 정부 말기 때보다 14%포인트 늘어가지고 50%를 초과했습니다. 40% 이하로 유지해야 된다고 했던 그 문재인은 어디로 가고 대통령을 했던 그 문재인은 그 문재인과 다른 사람입니까? 그 노무현 그 측근으로 있었던 그 문재인과 다른 사람입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한다 그겁니다.
전월세 상한제 대표 발의하고 법 통과 전에 자기 집 뭐 전월세 보증금 이렇게 대폭 인상한 자들이 또 누굽니까? 바로 그 문재인이 주도했던 문재인의 일파들이 주도했던 바로 더불어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로남불들이 횡행한 게 바로 문재인 5년이었습니다. 이 우리 국민들 앞에서 이런 짓들을 이런 작태를 했던 게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고? 문재인 뭐 약간 기억 상실증 걸렸습니까? 문재인 5년 때 그 일 기억 못합니까? 지금 문재인 5년 때 우리 국민이 그런 겪은 고통, 그래서 우리 국민이 지난 2022년 대선 때 누구를 선택했고 누구를 심판했습니까? 그걸 왜 기억을 못합니까? 그걸 왜 머릿속에 담아두질 않고 있습니까? 그걸 왜 마치 전지적 무슨 관찰자 시점인가 뭔가 자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3인칭 시점으로 얘기한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 모르겠다 그겁니다. 또 제가 문재인 5년에 각종 내로남불 2 했습니다. 국민의 내로남불 비판을 부정적 프레임으로 치부한 문재인, 국민 생명 안전 강조한 문재인, 해수부 공무원 피살 땐 뭐 했나? 여러분들 이거 정말로 궁금하지 않습니까? 문재인은 왜 그랬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지한 정권이 어디였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낚싯배 전복 사고, 여러분들 그 2017년 12월 달인가 11월 달인가 그 어디 영흥도 앞바다에서 낚싯배가 전복해서 몇 명이 사망하고 몇 명이 실종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뭐 문재인하고 뭐 임종석하고 이런 사람들이 청와대 저기 대통령 수석 보좌관에 의해서 갑자기 묵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사고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문재인 때는 거의 뭐 재앙이다 싶을 정도로 사건 사고들이 많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그런 묵념을 한 적 있습니까?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뭡니까? 그럼 낚싯배 사고에는 묵념하고 그 이후에 사건 사고에는 왜 묵념 안 합니까? 이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또 야당 때는 청해 검 인사 관여는 악습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근데 자기가 집권한 후에는 검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국회 시행령 통제, 여러분들 법률은 국회가 만들 수 있지만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행령은 이제 정부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행령 을 갖다가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그때 당시에 국회법 개정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다 이 유승민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부한 박근혜에 대해서는 독재자다 이런 식으로 공격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문재인이 그랬습니다. 근데 집권 후에 문재인이 뭐라 했습니까? 이 시행령으로 그때 당시에 여소 야대였지 않습니까? 이 시행령으로 야당의 견제를 피한 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문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너무 다릅니다. 말과 그 언행 불일치, 표리부동의 전형이 바로 문재인이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재인은. 그리고 또 적폐 취급하던 용처 안 밝히는 국정원 그 비공식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급증했습니다. 언제 급증했습니까? 문재인 5년 동안 급증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자기도 대선 때마다 공약했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한다 그러니까 여론 수렴 없이 큰 비용 들인다 막 이렇게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는 광화문 대통령 왜 공약을 했냐 그겁니다. 자기는 비용 안 듭니까? 광화문 대통령은. 그리고 심지어 뭐 퇴근길에 소주 한잔 하는 대통령 되겠다 어쩌고 저쩌고 했으면서 갑자기 유홍준이가 튀어나와가지고 무슨 풍수지리상 청와대가 흉지고 어쩌고 저쩌고 지금 21세기에 인도마저도 우주에 지금 달에다가 무슨 뭘 쏘고 이런 판에 21세기 선진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에서 그 대통령 옆에 있다는 사람이 풍수지를 얘기해? 이런 그래놓고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뭐 천공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악의적인 그런 루머를 허위 선전을 계속 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측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그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문재인 5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문재인과 관련된 사람들은 내로남불을 주특기로 삼으면서 이 윤석열 정권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 국민들이 뻔히 다 보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다 겪었는데, 지금 와서 문재인이 파란 잠바를 입고 나와가지고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 이렇게 얘기하면 과연 그 누가 고개를 끄덕거리겠습니까? 그 뒤에 있는 김정숙도 아마 문재인 말에 수긍을 못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만한 소리 할 거면 그냥 양산에서 책이나 계속 팔고 있는 게 어떤가?
그나마 책 팔 시간도 이제 별로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좀 조용히 지내는 걸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